2부 돌아왔습니다. 2부의 첫 시작은 책 소개 한마디 시간입니다. 예,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책은요. 제목이 아주 죽입니다. 작은 조직이 어떻게 큰 조직을 이기는가.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큰 조직을 이기는지. 네네. 이 책도 일본 분이 쓰셨어요. 나가이 다카하시 이런 분이 쓰셨는데요. 네. 이게 보통 비즈니스 전략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두께도 두껍고 어려운 경제학 용어, 경영학 용어에 딱딱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책 맨 처음에 받았었을 때 이걸 어떻게 다 읽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책을 펼쳐보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책이 소설 형식을 따고 있어요. 이 책은 그 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개발 회사인 싱크프리와 밸류하이 이 두 회사를 모델로 한 소설 형식을 통해서 경제학 법칙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싱크프리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 아닌가요? 여기 가상의 회사입니다. 가상의 회사. 싱크프리는 그거죠. 한컴에서 하는 그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소설에서 일본계 가상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요. 네네네. 이 책에는 이제 밸류하이가 큰 조직, 싱크프리가 작은 조직. 그러니까 싱크프리가 밸류하이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들이 쫙 나옵니다. 주인공들이 자기들의 전략을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는 좀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 이거예요. 모두 해야 한다는 사고로부터 하지 않을 것을 과감히 결단하는 사고로 시프트해야 된다. 시프트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게 뭐냐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고객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생각하기 십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갑질 논란까지 나오는 거지. 응? 다 해줘야 되니까 이제 고객들이 이제 기고만장해서 다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뭐 무지막지한 요구까지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강조하는 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주면 진정한 차별화를 이룰 수가 없대요. 응? 생각보단 어려울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사가 흉내낼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차별화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결단하는 그게 필요하다. 이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트레이드 오프잖아요. 주고받고 네.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를 얻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잘 나가는 기업들, 위대한 기업들 얘기할 때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데 예를 많이 들잖아요. 네. 여기는 그 물 한 잔도 돈을 받고 팔죠. 비행기인데 기내식도 돈을 받고 팔고. 대신 비행기 싸기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비싸게 받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린 이런 서비스까지 못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고 대신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고. 그러면은 물 공짜로 먹고 싶은 탑승객들은 땅콩 항공 그런 거 타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비근한 예고 모든 사업을 하거나 모든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난 A부터 Z까지 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자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었듯이 현대차도 지원하고 LG도 해야 되고 GS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모든 걸 하려고 하면
모든 거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핵심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책에서는 이런 것도 행동의 힘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세부 사항까지 치밀하게 세운 플랜으로 주위의 환경을 다시 세부 사항까지 치밀하게 세운 플랜으로 주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게 뭐냐면 모든 계획, 모든 거를 다 짜놔봤자 환경 변화를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어차피 그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행동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도 비슷한 거예요. 예측이 빗나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먼저 가설부터 세우고 검증을 하라. 사업이나 모든 걸 할 때도 일단 시작을 해놓고 검증을 해나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 네. 이 책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란체스터 모델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란체스터 모델이 쉽게 얘기하면 그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고고고. 거기서 그 저그랑 테란이랑 이렇게 맞붙을 때 보면 응? 네. 5마리와 저그 5마리와 테란의 그게 뭐죠? 그 사람이? 마린? 마린. 마린을 3마리라고 해도 되나? 3명. 3명이랑 맞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그럼 저그가 이기겠죠. 머릿수가 많은데. 머릿수가 많은데 저그가 이기는데, 그러면 5마리랑 3명이랑 싸웠으니까, 네. 보통 사람들은 둘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대1로 맞붙으면. 5 빼기 3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네,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 란체스터 법칙에 의하면 모든 승부는 그렇게 나지가 않아요. 단순하게. 제곱의 법칙이에요. 제곱의 법칙. 5의 제곱이면 25잖아요. 네. 3의 제곱이면 9잖아요. 네. 3에서 9를 빼봐요. 16이죠. 4마리가 남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그만큼 더 유리하다는 거를 강조를 하는 게 란체스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조직일수록 많은 조직과 숫자 싸움으로 해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작은 조직이 큰 조직을 이기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를 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해야 할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찾는 게 작은 조직이 큰 조직을 이기는 법칙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능력이 좀 남들보다 뒤진다,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해야 할 거를 찾지 말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찾는 게, 그런 역박상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자기의 능력을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작은 조직이 어떻게 큰 조직을 이기는가. 역시 다윗은 다윗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골리앗은 골리앗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겠죠. 무조건 그렇죠. 대기업이 이렇게 하니까 작은 기업이 따라가는 거는 정말 소모적인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사용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소개할 시사용어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잔인해 보이고 좀 그래요. 네, 용어가 좀 무서워가지고 눈에 확 띄는데, 네. 요즘 이게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중거? 네, 일컨대 인육수색. 이름부터 귀잖아요? 네. 네, 국내 신문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중국이 인육수색, 잃어버린 아이폰도 찾아내. 인육수색에 몰린 18세 소년의 비극적 선택. 인육수색 금지령에 중국 네티즌들 뿔났다. 뭐 이런 제목들이 네. 우리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인육수색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한국어로 말하면 무슨 네티즌 수사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네티즌 수사대 신상 털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불특정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 사회적 이슈가 된 인물이나 사건의 진상을 추적해 공개하는 것. 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인육이란 얘기가 붙었냐면 네. 중국에서는 인육이 사람의 살점이란 뜻과 함께 네티즌 신상 털기가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발가벗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대요. 그래서 인육수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용어가 좀 살벌하죠? 네, 이게 너무 살벌해서. 근데 이 인육수색이 뭐 어쩌다가 미국이나 이 글로벌적으로 이 용어를 쓰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아까 얘기했던 제목의 기사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아까 얘기해드렸던 중국 인육수색, 잃어버린 아이폰도 찾아내. 이 사건이 참 재밌어요. 네. 뭐냐면요, 미국 뉴욕주에 사는 맷 스토페라. 이름이 좀 어려워요, 발음이. 맷 스토페라. 네. 이 양반이 지난해 1월에 맨하탄 술집에서 와인을 마시다가 이제 취한 거죠. 이 PD처럼. 네. 그래서 아이폰을 잃어버렸대요. 저는 아이패드를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아이폰을 잊어버렸군요. 그렇죠. 그래서 짠하다. 이 양반은 이제 포기하고 뭐 아이폰 6로 바꿨는지 뭐 했는지 아무튼 포기하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자기가 아이클라우드 사진 공유 사이트 공유 스트림에 들어가 봤더니 네. 이상하게 불꽃놀이가 들어있어 사진에. 자기는 찍은 적도 없는데 거기다가 중국 상점 사진 네. 또 오렌지 나무 앞에 중국 애가 이렇게 V하고 있었나 봐요. 이런 사진까지 자기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이게 혹시나 이제 올해 작년 말부터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북한이 이제 소니, 응? 소니사를 해킹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 것처럼 자기 사이트도 해킹당한 게 아닌가. 네. 예전에 아이클라우드도 한번 해킹 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킹 당하면 또 큰일 나잖아. 애플 매장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 해킹 당한 게 아닌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기다렸는데 좀 있으니까 이 아이폰으로 중국에서 접속한 게 진짜 실제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아이폰 매장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아이폰을 사용 정지할 수가 있잖아요. 원격적으로. 네. 이제 사용 정지를 시켜놓고. 근데 마침 이 아저씨가 뭐 하는 아저씨였냐면 버즈피트라고 있죠. 네, 버즈피드. 거기에서 일하는 분이라 버즈피드에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이 남자는 누구이길래 내 전화기에 사진을 올렸나요? 이렇게 올리고 났더니만 이제 되게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네. 이거를 또 누가 번역을 했는지 중국어로 번역해가지고 네. 이게 중국 트위터 유명한 게 있잖아요. 네. 웨이보. 네. 요게 화제가 된 거예요. 리트윗이 무려 49,000건 이상. 웨이보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미국 인의 아이폰을 훔쳐가지고 이제 중국까지 왔으니까 내가 찾아줄게. 이제 중국 네티즌 수사대가 이제 나선 거지. 네. 중국 네티즌 수사대가 이제 아까 용어 설명했던 인육수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보에 이 사진 속 남자는 중국 광둥에 있다. 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찾아주겠다. 네. 뭐 이렇게 해놓고 뭐 트윗을 올리니 이 스토페라는 이 긴가민가 한 거죠. 진짜 찾아줄 수 있는데 보니까 이게 며칠 안 돼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그 오렌지 남자는 내가 사는 뭐 어디 시에 사는 어린인 것 같다. 네. 또 얼마 뒤에는
내가 가봤더니 이 아이폰 있어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어 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짜 저기 아이폰을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만큼, 네. 중국도 네티즌 신상 털기가 장난이 아니고 인육수색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참. 네. 이렇게 아이폰 찾은 거는 그래도 이제 아무튼 잃어버린 걸 찾았으니까 네. 다행인 건데 네. 좀 슬픈 얘기도 있죠. 네. 중국인 여고생이 쇼핑센터에 옷을 사러 갔다가 네. 갑자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옷을 입어보고 그냥 나왔는데 그 옷가게 주인이 폐쇄회로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화면에 여자가 우리 가게에서 옷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네. 네티즌들이 인육수색으로 찾아주세요. 아, 아예 의뢰를 했네요. 인육수색을. 이러니까 이 동영상의 주인공인 그 18세 여고생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름, 주소, 가족관계, 다니는 학교, 사진. 이게 이제 웨이보 뭐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네. 확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또 네티즌들이 또 가만히 못 있잖아요. 네. 이 여고생한테 이제 욕설과 뭐 비난과 이런 걸 계속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여고생은 다음날 저녁에 강물을 마주 대했는데 그리 무섭지 않네요. 잘 있어. 이 말을 남기고 자살을 한 거죠. 아이고. 참. 이게 또 무분별한 마녀 사냥으로 이뤄지는 예. 근데 문제는 이 여고생이 옷을 훔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법적 논란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 뭐 훔쳤다 안 훔쳤다를 떠나서 개인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고 모바일로 퍼뜨려 나가는 거는 범죄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따지자면 네. 도둑질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건 불법 행위예요. 우리나라에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게 있어서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이게 명예훼손죄에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죄가 사실이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누굴 찾아주세요 하는 거는 이게 명예훼손죄에 걸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법에서도 이게 우리나라랑 비슷한 명예훼손죄 비슷한 법이 있대요. 거기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벌을 주는 거는 정당한 기관에서 정당하게 줘야지 네티즌들이 임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는 이건 벌이 아니죠. 이거는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혹시 네티즌 수사대 뭐 이런 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유혹을 받으시는 분들은 절대 다른 그 상대방이 이런 자살이나 그런 충동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뉴욕 케이스는 재밌었는데 역시 살벌하게 끝나는군요.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느덧 저희 시중잡담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페이스북으로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느낌이? 자꾸 페이스북에 페이스타임. 네, 페이스타임. 페이스타임으로 하니까 한 가지 편한 거는 집에서 내가 편한 자세로 할 수 있는 건 참 편한데 이게 서로 잘못하면 옆에서 쿡쿡 치고 때리기도 하고 이래야지 이게 방송하는 맛이 나는데 뭐 그게 안 되니까 좀
심심하네요. 아, 근데 저는 좀 편해요. 이제 자꾸 이제 신호 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다만 제가 그러게요. 걱정이 되는 거는, 음질이 생각보다는 안 좋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는 뭐 전화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화로? 네. 저는 어차피 이제 핸드폰에 연결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아무튼 세계 최초 팟캐스트 페이스북 방송. 페이스북 아니고 페이스타임이라면서요. 나도 페이스북이래. 다시. 이거 중독되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뭐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그 마무리 멘트로 가지고 온 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짐 캐리가 얼마 전 인터넷에서 좀 화제가 됐어요. 네. 짐 캐리가 자기 모교에서 졸업 축사를 했던 영상이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재확산되면서 이게 우리나라까지 이제 영향을 줬던데, 이 졸업 축사 내용을 진짜 구직자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서 새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짐 캐리 아버지가 이제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했었는데 생계 때문에 이제 꿈을 접으셨대요. 그래서 회계사 일을 하다가 결국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정도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짐 캐리가 진짜 배우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힘든 생활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짐 캐리가 그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 이왕이면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처럼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는데 회계사 일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능성 있는 회계사 일에 도전했지만 결국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기왕이면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할 수가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고, 자기 아버지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기 싫은 일에 도전했었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이건 인생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짐 캐리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신에게서 발산되는 빛의 길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찬란한 빛이 남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세요. 자신의 길을 어떻게든 발산하라고 짐 캐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취중잡담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때문에 그래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대기업 가야지. 그래 우리 공무원 해야지.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100%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차라리 짐 캐리의 말처럼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서 성공하면 좋은 거고, 또 실패하더라도 나는 해봤다 얘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멋진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PD도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되게 크게 와닿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취중잡담 26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 발전소 IMC 플러스